레커와 연루 후에 전 남자친구에게 상습적 폭행을 당했다는 먹방 유튜버 찌양이 입장을 밝혔죠. 그 뒤에 이번엔 전 남자친구를 변호하며 알게 된 찌양의 아픈 과거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알려준 이 최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의 존재를 알린 찌양의 폭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어제 알게 된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 구재영님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이제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전부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약간 의심만 했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찌양의 비밀을 유튜버에게 흘린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사자인 이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찌양 측이 지난주 2차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었죠.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찌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게 찌양의 과거를 알린 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받았다는 찌양 씨의 입장을 전했던 건데,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자 변호사가 이런 제보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인 변호사 최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요. 최 변호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 이러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위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과 연루됐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 그때는 그들이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준 자료로 돈을 뜯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왜 자꾸 유튜버 탓을 하느냐, 변명만 하는 게 구제역과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자 최 변호사는 구제역과 묵지 마라, 실망이 크다, 사람 잘못 봤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난 구제역과 다른 사람이다. 네, 그리고 최 변호사는 또 글을 통해서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호,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역시 변호사신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변호사 최 씨가 유튜버 구제역과 나눴다는 실제 통화 내용 지난번에 일부만 전해드렸는데 몇 가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찌양이 아니고 예전에 막 통화 나누던 그 남자분 있었잖아요. 남자분. 아, 그 대표. 그 대표가 이제 제가 법률 고문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찌양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거 듣고 좀 충격이었긴 한데, 용없어? 거기서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내용기는 주고받는데, 제가 이제 봤거든.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정보만 드리고, 그 판단은 이제 구정님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 같더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자 최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왜 의뢰인의 비밀을 그렇게 공개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찌양 변호사가 아니다. 찌양 전 남자친구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이건 의뢰인의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 최 변호사 주장은 이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뢰인의 비밀이 아니라 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의 비밀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일단 업무상 비밀 누설죄 형법을 보면 이 업무 처리 중에 지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도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관련해서 형법도 그렇지만 변호사법에도 비밀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비밀은 당연한 것이고요. 의뢰인을 통해서 의뢰인이 비밀로 하도록 요구한 내용도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 보면 변호사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히 유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변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지득하게 된 제3자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지켜져야 되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될 텐데
마냥 최 변호사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혼 소송 중에 내가 누구를 변호하다가 저 사람 이제 바람 폈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는 의뢰인인데 아내가 내 의뢰인인데 저 아내 남편 바람 폈대요. 이거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제3자의 비밀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최 변호사 관련 의혹은 또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자료를 건넨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찌양에게 돈을 받아갔다, 직접 돈을 받아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시고 불과 2일 후에 그 최 변호사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피디님이랑 이사님께서 만나러 나가셨었어요. 유서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사님이랑 피디님이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통화로 저에게 막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품 홍보를 부탁하셨었거든요. 제품을 홍보해달라.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최 변호사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품을 좀 홍보해달라 이랬던 건데요. 그런데 또 그 시점이 찌양을 상습 폭행하고 갈취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찌양 씨 측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전 남친이 사망하고 이틀 뒤에 유서를 들고 와서 사업 홍보를 부탁했다는 건데요. 이 홍보를 부탁했던 건 방향제와 탈취제였습니다. 찌양 씨에게 방송에서 먹방을 하고 한번 뿌려달라 이렇게 홍보를 부탁했던 겁니다. 하지만 찌양 씨 측은 이 방송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 이 거절하는 대신에 변호사이자 기자이기도 했던 최 변호사의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까지 2,300만 원 이상을 줬다는 게 찌양 씨 측의 주장입니다. 예.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들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복수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사업을 홍보해달라. 자, 찌양이 공개한 당시 최 변호사의 통화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업 좀 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찌양 한번 오케이 하면 나 무조건 나 사실 나 장관 하고 싶어. 장관? 네. 저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가려고 인생 왜냐면 내 제품만 좀 직관 보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네. 저는 딱 하나,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제품 그거 있잖아요. 고기 먹고 주는데 버리지 그게 어려워요? 예. 자, 뭐 나 장관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나중에 이건 술 취해서 한 소리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들고 온 거잖아요. 게다가 복수라는 단어도 꺼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녹취 내용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유서의 내용이라든가 뭐 무엇에 대한 복수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찌양 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찌양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그 수단으로 유서를 들고 왔다든가 복수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든가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고 그 폭로가 두려워서 이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과 뭐 업무 계약, 위탁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홍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술 취한 얘기라고 해서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 변호사가 이런 말도 남겼대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최 변호사는 그 입장문에서 뭐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 또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해서 소송 구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뭐 자기 사무실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찾아달라. 뭐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고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찌양 씨 논란에 대한 기사를 쓴 적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한 언론사의 법조 전문 기자로 입사를 해서 기사 수백 건을 써왔는데요. 일단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해고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찌양 사건 이슈화된 뒤에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쓴 기사이고 지금은 삭제된 기사인데 이 기사의 주제가요. 이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유튜버들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 과거를 폭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였어요. 예.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논지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보면 물론 일부 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 혹은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용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만연하게 확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 어떤 다른 부정한 사적 이익 취득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명예훼손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이 굉장히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어떤 침해의 정도가 큰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런 거에는 유죄를 많이 선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이 뭐 본인의 어떤 항변성 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변협에서 시상한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사람이라고 우수 합니다. 언론인상?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이거는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지금 직권 조사를 개시를 했는데 변협에서 이걸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는 거는 굉장히 빨리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최 변호사 입장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변호사협회나 수사기관에서 온다고 하니까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